이렇게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 풀면은 이거 출제자가 어떻게 푸는지 뭐 내 맘대로 일단 하나 풀어놓으면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 저런 표현 다 답안지로 작성을 완료를 해보는 거. 그래야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여러분 써봐서 알 텐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했을 때하고 실제로 답안 작성을 할 때 뭐라고 쓸지 표현이 떠오르질 않네. 내지는 이걸 말로 하려고 그랬더니 별거 아닌데 되게 길게 써야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맞닥뜨려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일이 문장으로 다 서술하는 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앞에 부분 포물선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에 대한 서술은 이 정도 할 텐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가봤더니 높이가 이와 같이 15m 되는 이 끝점에, 빗면 끝점에 도달을 한 다음에는, 자, 여기는 나는 계속 빗면 끝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뭐라고 답안지에다 쓸 때 이 지점을 뭐라고 표현할지 이것도 막상 써보면 굉장히 어색해요. 저걸 뭐라 그럴까 하는 거, 지칭하는 명칭도 어색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답안지로 일일이 하나하나 써보면서 저런 부분은 이렇게 명명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도 다들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도착하게 되면 계속해서 오른쪽 지면 나란한 방향 10m/s는 유지되고 있었을 것이고, 요 지점까지 또 오게 되면 마찬가지 이번에는 이 지점 높이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부터 낙하를 5m만큼 한 순간에는 그러는 동안에 아래로 등가속도를 냈으면은 1초 만에 내려올 것이고, 그랬을 때 아랫방향 속도는 10m/s다. 이런 것들 등가속도 운동 해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같은 방법으로 끝점에서의 가로 세로 방향 속력이 각각 10m/s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각선 방향으로 10√2m/s에서 시작을 해서 나머지 과정에서는 물체는 빗면상의 임의의 지점에서는 중력과 수직항력만 받을 것이므로 지금부터는 마찰 없이 수직항력이 추가된 결과 빗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직선 방향, 나란하지 않은 방향 속도 성분은, 힘 성분은 상쇄되고 남은 힘에 의한 가속도가 여기서 표현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것들 쭉 정리하고 나면은 뭐 표현법은 이제 각자 답안지 보면서 내가 정리하겠지만, 확인하고 첨삭하겠지만, 요럴 때에는 수직항력만 작용하고 빗면 따라가면서 중력에 의해서만 빨라지고 느려질 것이다 하면은 요 가속도 값이 G sin 세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닿은 순간부터 매끄럽게 빗면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순간의 순간 속도의 방향 10이니까 지면 나란한 방향으로부터 45도 될 것이기 때문에 세타 값이 45도였었어야 될 것이며, 그러면 이 물체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데 가졌을 가속도는 10 사인 45도 해가지고 5√2m/s로서 10√2m/s의 빗면 방향 속도를 가지고 있다가 5√2m/s로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요 거리 15m 높이 가로니까 변이 15√2m만큼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 풀이를 따르는 게 제일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도달하는데 걸릴 시간 추가로 계산해서 포물선 운동하는 동안에는 2초, 1초 해가지고 3초 걸렸으니까 추가해주면은, 그러면
그 2번, 1번 논제에서의 2번 대답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서술하는 방법이 학생마다 좀 다를 수 있고 그 중에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만 썼을 때에는 이거는 적절하다, 좀 부족하다, 과잉해서 썼네 이런 것들 내가 또 확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필요한 만큼 썼는지 아니면 과하게, 부족하게 썼는지는 첨삭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문제가 된다면 나는 어떻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인가 이런 것도 또 고민해 보고 첨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다시 한번 표현해 본 그런 문장이나 서술에 대해서 추가로 확인받고 싶으면은 그것도 또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또 보내주면은 그에 대한 멘트 내가 재첨삭해가지고 다시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열심히만 하세요. 열심히만 하시고 이런 것들 중간 과정에 대한 설명은 일단 풀이 해설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세한 계산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물체 A와 B가 나오는데 A와 B 물체는 질량은 똑같은데 이게 삼각 기둥이어도 되고 뭐 좀 짧으면 판자가 되겠죠. 원 기둥이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구여도 굳이 상관은 없는 그런 상황인데 A, B 물체가 그 단면의 모양이 정삼각형, 여기 60도죠. 이면서 여기 단면의 모양은 원 모양으로 생긴 두 물체. 원 모양이 왜 이렇게 안 이쁘냐? 자, 원 모양일 A와 B 두 물체가 이렇게 벽면을 끼고 낑겨 있는 모습으로 최초에 정지해 있었다라고 하네요. 두 물체의 질량은 똑같고 여기 물체 사이에 미끄러지는 데 있어서 마찰은 작용하지 않고 바닥과 A, 벽면과 B 사이의 마찰도 다 무시할 수 있는 아주 매끄러운 그런 공간이라고 하자.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 그리고 얼음벽에 물체 두 개를 이렇게 매우 잘 미끄러지는 물체를 놓고 손을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자, 이 상황에서 손을 놓아서 둘 다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지도록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 상태에서 최초에 시작할 때에는 당연히 물체 각각이 받는 힘 분석부터 시작한다라는 거는 물리 문제의 정석입니다. 자, 힘 분석을 제대로 하면서 시작해야 되겠는데 자, A 물체가 받을 힘은 당연히 중력, mkg일 때 중력 가속도 일단 G라고 하면 mg 뉴턴의 중력이 있겠고요. 바닥으로부터 계속 접촉된 채로 갈 거니까 수직 항력이 적당히 n1 뉴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미끄러지다 보면은 물체가 계속 접촉이 어딘가에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B 물체로부터 n2 뉴턴의 수직 항력을 또 받을 것이다. 그래서 A는 내내 이 세 개의 힘을 받으면서 움직일 거예요. 그리고 B 물체가 받는 힘 경우에는 자체 중력 아래로 mg 뉴턴 받고요. 벽면과 계속 접촉을 유지하면서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 벽면으로부터 완전 지면 나란한 방향 왼쪽으로 적당한 크기의 수직 항력 N3 뉴턴을 받고 A와의 접촉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접촉면에 대해서 수직 형식으로 B가 A에 가는 수직 항력, A가 B에 가는 수직 항력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N2 크기 뉴턴의 힘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지면에 대해서 30도 방향으로가 되겠네요. 이런 방향으로 또한 계속 받을 것이다. 이런 A는 세 가지 힘, B는 또 세 가지 힘을 받으면서 각자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운동을 할 것인데 그러는 과정에서 B가 충분히 움직이고 나면 B 물체 완전히 땅바닥에 이렇게 딱 닿는 순간이 언젠가 있을 거고요. 그 순간에는 A 물체는 역시 땅바닥에 닿으면서 B 물체와 접촉을 한 상태로 이렇게 밀려가 있는 운동을 중간에 계속 함께 했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될 때까지 각 물체의 속도 A와 B의 속도 B라든지
이렇게 하는 동안에 속력을 B 물체 입장에서는 중심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Hm다라고 하면은 이런 H 값을 이용해서 반지름 R인 것도 이용하면서 적절히 한번 표현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풀던 문제들과는 A, B 물체 운동 양상이 꽤 많이 달라 보이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당연히 물체가 받는 힘 분석하면서 시작은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봅시다. A 물체나 B 물체는 어쨌든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랬을 때 A는 반드시 왼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B 물체는 반드시 완전 연직 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속도의 방향이 그런 방향을 향하고 가속도도 그쪽 성분만 살아 있어야 된다. 가속도는 물체가 받는 힘을 자신의 질량으로 나눈가 벡터량으로 그렇게 돼야 되다 보니까 A 물체는 아래로 위로 뭐 그런가 보지. 근데 요 지면에 대해서 말하자면 요면 수직 30도 방향으로 이렇게 가해지는 N2? 이것 중에는 왼쪽 방향 성분, 아래쪽 방향 성분 이렇게 있네. 그러면 요거는 상쇄되고 N2의 이 성분이 물체의 가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A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한다면 자, 스몰 a 쓰면은 당연히 가속도지. A라 그랬으면 A 물체의 가속도지라고 하는 거 암묵적으로 물리를 아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요. 하지만 이런 문자들도 문제에 나와 있지 않은 문자를 쓸 때는 반드시 이걸 이렇게 두자, 뭐뭐뭐를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거 정의를 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A라는 A의 가속도를 쓰려면은 일단 아래로 mg하고 수직항력 위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n2 크기의 요 성분은 적절하게 상쇄가 되겠지 해요. 수직항력 n1 값이 알아서 그걸 0으로 만들게 잘 만들어 줄 텐데 n2의 요 성분이 실제 A 물체의 왼쪽 방향 가속을 시킬 의미 있는 값이 될 것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n2의 요 성분의 크기라 하면 A 물체의 단면 모양 각도를 봤을 때 2분의 루트 3만큼이 2분의 루트 3 N2라는 값을 이제 질량, A의 질량으로 M이죠. 나눈 것이 A의 왼쪽 방향 가속도의 크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자. 자, 그런 다음에 B의 가속도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의 가속도 구해보면 B 물체는 역시 아래로 mg, 왼쪽으로? 얘 내려갈 건데 왼쪽으로 얘는 뭐지 싶은데 어쨌든 이건 뭔가 상쇄가 될 것이며 B 물체가 비스듬하게 받는 힘 중에 오른쪽, 위쪽 성분 나눠본다면 B 물체는 오른쪽으로 받을 힘이나 왼쪽으로 받을 힘들은 의미 있게 작용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요건 적당한 크기로 잘 상쇄가 될 것이고 아래로 mg, 위로 n2 그러면서 아래로 가질 가속도라고 한다면 아랫방향 기준으로는 B의 질량분의 아래로 mg, 위로 n2의 절반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 n2 하는 식으로 된 것이 A와 B의 각각의 가속도의 크기 표현이 되겠다. 자, 이걸 바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요거 보자마자 N2의 몇 배? N분의 요것도 N2 나오는데 N분의 했는데 mg가 살아있는 바람에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 비가 지금 보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런가 보다 일단 한 다음에 일단 이렇게 썼을 때 가속도의 크기 표현은 됐고요. A와 B 물체는 B가 내려가면서 적절히 A를 밀어낼 때 B가 내려가는 거리 B와 A가 왼쪽으로 밀려나는 거리 B가 각각의 순간 속도 내지는 가속도 B가 될 것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 한번 구해보고 싶은 건데 일단 B가 중심에서 중심까지, 바닥에서 바닥까지 해도 되지만 내려갈 높이를 H라고 한다면은 A가 그동안에 왼쪽으로 밀려날 거리란 요 꼭지점이 밀려날 거리 또는 이 끝점이 밀려날 거리가 A의 운동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요거 표현하는 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때 이제 할 수 있죠. 여기서 여기 원이 하나가 계시는데 원에 대해서는 반지름이 R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 쭉 보니까 요렇게 그으면은 직각삼각형 두 개 합동인 거 보이고 요 길이는 잘 모르겠는데 요 길이가 R이었었으니까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 작도 조금만 해보면은 요 각도 30도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R의 루트 3분의 1이겠다 라고 해가지고 A와 B가 움직일 변이 크기의 B는 각각의 순간 속도의 B, 순간 속도의 변화 B, 가속도의 크기 B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서 A와 B의 가속도 B가 또한 R 플러스 루트 3분의 1R 대 H로 나타나기도 해야지 되겠다. 이 비율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또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필요하면 요걸 먼저 쓴다든지 아니면은 요거를 우선적으로 써도 괜찮은데 요렇게까지 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에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좀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필요하다면 탄젠트 제곱 2분의 세타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다를 이용해 볼래요? 라고 지금 단서 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탄젠트 반각 공식인데 여러분들 이런 말이 왜 있을까요? 문제 나오는 단서 조항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쓰려면 써봐 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뭐 대답하는 거 우리 뭐 채팅으로 잘 안 하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이런 뉘앙스의 필요하다면 이라고 하는 이라고 쓴 것은 네가 이 문제 풀고 답안 작성하고 합격하는데 필요하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면은 네가 우리 학교 합격하는데 답안지 쓰는데 이게 필요하거든? 이라는 말이에요. 진짜로 조건문 필요하다면 써라. 필요하지 않고 뭐 기발한 방법으로 풀 수 있으면은 네 방법대로 써. 이게 아니라 문제 나오는 필요하다면 이라는 단서 조항은 일종의 제시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제자의 출제 의도 또는 배점표가 이렇게 구성될 거다. 고득점하려면 이렇게 써라 라는 것은 제시문에서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필요하다면 이라는 것 뒤에 나오는 요거 써서 잘 활용했으면 점수 줄게 라고 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탄젠트 반각 공식을 우리는 굳이 이 문제 풀 때는 써야만 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반각 공식을 나는 어디다 쓸까 쭉 살펴봤더니 요 R 대 H 요걸 이용해서 나타난 두 물체의 변이라든지 가속도의 크기 B를 쓸 때 요걸 활용할 수 있을 방법이 하나 보이네요. 뭐냐면 아주 특수각은 아닌 어떤 각도 중에 여기 물체가 최초 있었던 위치에 대해서 중심에서 물체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요 끝점까지 요렇게 이어보면 요거 60도니까 요거 30도일 건데 이게 15도, 15도 아주 예쁜 30도의 반각이니까 일종의 특수각이지만 아주 예쁜 각도는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삼각형이 하나 보이네요. 요렇게 된 삼각형하고 요렇게 된 삼각형하고 두 개가 보이는데 그랬을 때 이 삼각형에 대해서 요 길이가 R이고
이 길이가 r 플러스 h라고 나와서 요게 이제 탄젠트 15도 나오겠네요. 그죠? 우리 쓴 식에 의하면 탄젠트 15도의 제곱은 탄젠트 코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분의 1 마이너스 사인 1 플러스 탄젠트 30 루트 3분의 1 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한 것이 이제 제곱의 값이 되겠다. 뭐 그래서 요거는 뭐 전개는 굳이 내가 할 필요 없는데 루트 3분의 1 분의 루트 3분의 1 루트 3 마이너스 1분의 1 해가지고 유리화한 다음에 루트 값까지 씌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거나 탄젠트 제곱 반각 공식으로 나타난 요 값을 나는 이렇게 쓰고 나면 미리 요거 다 루트 씌울까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r 플러스 h분의 r이었다. 를 이용해서 숫자값 하나 나오고 이 항에서 h, r에 대해서 정리하다든지 하면은 이제 요 h와 r 값, r에 대한 표현 또는 h에 대한 표현으로 통일됐으니까 가속도의 비도 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풀이 과정이 이렇다. 뭐 역학적 에너지를 쓸 수도 있고 변이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학생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또는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 봤으면 하는 내용은 뭐였냐면 방금 한 얘기. 문제에서 어떤 조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이라는 것과 함께 나왔으면은 너 합격하려면 이게 필요해 라는 것에 대한 넌지시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었었고 나는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도 반드시 이걸 활용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거. 그래서 한번 써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변이나 속도비, 순간속도비, 가속도의 비를 쓰는 데에 여기에서 활용이 가능했다라는 거, 이거 찾아내는 거, 이거 연습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 요 H 이용해서 R과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는 가능하긴 했는데 자, 이 논제의 핵심 포인트 두 번째. 자, 1번 문제입니다. B가 지면에 닿기 직전 B의 속도도 있고 A의 속도도 있을 텐데 그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몇 대 몇? 그러면 이것 대 이거요?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래? B가 지면에 닿기 직전 A와 B의 속도 B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할래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자, 이걸 표현을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유도할까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걸 표현하는데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쓸 수도 있다면 서술은 무슨 표현 가지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할래요? 자, 이렇게 전개를 해야 되겠다. 각각의 물체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 가속도가 똑같지는 않다. 하지만 모양상 물체의 변위의 비율이 각각의 물체의 변위의 순간 변위 비율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변위의 비율은 일정하다. 잠깐만. 여러분 표현 중에서 일정하다, 같다라는 표현을 섞어 쓰는 게 이게 대단히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얘가 무슨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잠깐. 일정하다라는 건 뭐예요? 일정하다. 요거는 시간이 지나도 그 값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간의 변해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보존 비슷한 내용이고요. 같다라는 건 뭐예요? 같다는 요거보다 조금 더 넓은 표현이죠. 일정하다보다 조금 더 넓은 표현으로서 시간이 바뀌어도 안 변하고 지금
얘하고 얘가 가지는 값 자체가 똑같고 여러 가지 표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얘기에서는 두 물체의 속도 B는 어떻게 될까요? 할 때 두 물체의 순간 변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를 순간 변이 비율이 같다라고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같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네가 이동한 거리도 똑같아 라고 하자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이게 일정할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그게 뭐예요? 순간 변이의 비율이라고 하는 거. 시간을 매우 짧게 잡으면 순간 속도가 비율이 일정할 것이며, 그러면 그 속도의 변화 비율 가속도 B도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술 표현과 함께 앞에서 구한 변위의 크기 B가 그래서 가속도 B가 돼요 라는 이런 설명을 얼마나 세련되게 답안지에다가 간결하면서도 빠짐없이 전달이 잘 되도록 쭉 써내려갔냐,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표현법을 연습해봐라 하는 것도 포인트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문제 전체가 일에너지 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다 다음 논제라기보다는 다음 논점. 자, 어쨌거나 A물체, B물체 운동하는 동안에 두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A물체, B물체 각각 역학적 에너지 증가, 감소 일정 어떻다? 대답 안 하죠? 자, 역학적 에너지 어떻다? A물체는 역학적 에너지 증가, 감소 어떻게 돼요? A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마 증가할 것 같다. B물체는 역학적 에너지가 아마 감소할 것 같습니다. 왜 그랬죠? 요거는 뭐 내용상 여러분들한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죠? 이런 표현하는 친구들 있을 거야. A물체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높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하고 역학적 에너지의 합은 보존이 되니까 그러면 나는 역학적 에너지 감소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이고요. 자, 이렇게 갑시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어떤 일과 같다?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는 물체가 받았을 중력을 제외한 비보존력이 한 일이라는 것도 좋은데, 중력을 제외한 나머지 힘들에 의한 일만큼 해당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변한다라고 쓰자. 자, 그렇다면 A 물체는 왼쪽으로 적당히 움직이는 동안에, 왼쪽으로 가는 동안에 중력 제외하고 수직항력이 N1이 일을 안 하고 N2는 양의 값에, 음의 값에 어떤 일을 하죠? 물체가 왼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가해지는 힘에 대해서는 물체가 받았을 이 일은 양수값 나오겠네.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를 할 것이고, B는 어때요? B는 중력 N2, N3 세 개의 힘을 받는데 중력은 제외하고 N3는 B가 가는 변이 방향의 수직이니까 N3가 하는 일은 제로, N2가 하는 일은, N2는 B 물체가 내려가는 운동에 대해서 요렇게 가해지니까 요 사이 각도가 90도로 넘어가니까 B는 N2에 의해서, 중력은 제외했습니다. N2에 의해서 마이너스 값의 일을 받을 거니까 역학적 에너지도 감소할 것이다. 요렇게 가면 좋겠네요. 그래서 각각의 역학적 에너지가 요렇게 변화 양상이 된다라는 것도 지금 좀 문제 상황이 좋습니다. 유지승 학생 좋아요. 물체가 받는 힘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수능 문제 풀 때에는 함부로 이렇게 익히 보기 어려웠던 물체들의 운동 양상일 텐데 그런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 감소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일에너지 정리 활용하는 거 꼭 짚어보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는 것도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내용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거라서 추가 설명을 했고요. 나머지 계산 과정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문제에 접근할지,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자 다들 연습해 본 것들, 답안 제출한 거 내가 한번 확인해 보고 또 첨삭을 할 거고요. 문제풀이 과정이나 정확한 수치값으로 답, 이런 것들은 뒤에 해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번과 3번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본 것들 요 정도로 일단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 시간에 풀어봤었던 탄성력 포함돼가지고 물체 튕겨나가고 이런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문제를 약간 풀이 과정만 조금 다르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체 간의 질량비가 이렇게 이런 거 아니라 3kg일 때 어떻게 될지 숫자만 바꿔서 다시 연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답안 작성 성실하게 한번 해보고 뒤에 해설지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빠뜨린 내용은 뭐가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일단 논제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할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내용이 돌림임 관련한 문제풀이 어떻게 하는지 연습해 볼 거예요. 그런데 돌림임 관한 내용이란 여러분들 개정전 물리에서는 물리학 1, 물리 1, 4단원에 들어가 있었는데 개정되고 나서는 물리학 2, 1단원에 여기 조금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수생, 삼수생 아닌 친구들은 물리학 2에서 학교에서 진도 나갈 때 조금 보기는 했을 건데 그래도 우리 학교에서 그거 자세히 안 했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미 공부를 해봤던 친구들도 그 내용 정리 다시 하고 여러분들 혹시 5개념 잡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다 잡으면서 오늘 내용 이어서 할 건데 관련 수업 자료 뒤쪽에 해설 넘어간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인 설명으로 한 거고 12쪽부터 나오는 돌림임이나 토크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 같이 설명하고 관련 문제, 예시 문제로는 아예 이쪽 관련 내용을 수능이나 내신 공부처럼 막 이렇게 많은 문제로 하긴 힘들기 때문에 몇 가지 예시 문제를 통해서 다루는 방법만 확인해보고 다음 주에 너무 백지 상태에서 문제 접근하면 안 되니까 요 내용들 조금만 더 풀어보고 다음 주에 돌림임 관련 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